또 경희대 모의논술 문제 4번. 반원이 있습니다. 반증기의 값은 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반원에 대해서 두 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림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 ABC라고 하는 삼각형은 사이즈가 좀 커 보인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AB 길이의 값이랑 BC 길이가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CDE의 값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CD 길이하고 D 길이가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변 BC하고 CD는 반원의 지름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C하고 CD의 값은 반원의 지름 위에 위치? 그랬을 때 A점하고 E점 좌표 호 위에 있는 점이고요. C라고 하는 점만 두 삼각형 C점에서만 만납니다. 처음에 두 삼각형 넓이 합의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합의값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요.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의 값은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X인가요?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의 값은 Y라고 하겠습니다. X가 길 수도 있고 Y가 더 길 수도 있죠. 그때는 X의 값이 Y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잡으면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X가 더 길 수도 있고 Y가 더 길 수도 있거든? 근데 X가 더 길었을 때하고 Y가 더 길었을 때는 서로 똑같은 결과를 가질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원에 내접하게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Y가 더 긴 상황이 X가 더 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X의 값이 Y보다 더 커놨다고 놓고 풀 생각입니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야지,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야지만 Y가 더 큰 걸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 문제에서는 지금 지름에 해당하는 값이 있었다고? 반지름 길이의 값은 R이었잖아. 그럼 지금 B하고 D가 놓여져 있는 선이 지름 위에 B하고 D는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이 AB라고 하는 선, DE라고 하는 선, AB를 길게 연장하려고요. D의 값도 연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삼각형은 지금 이렇게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각각 45도짜리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C점 좌표는 한 여기쯤 있습니다. 이러면 대충 직각 이등변 삼각형처럼, 이래도 대충 직각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연결한 이유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려고 했던 거거든? 그림이 그렇게 안 보인다? 이 점 좌표의 값은 A점, 이 점 좌표의 값이 B점, 여기 이 점 좌표가 C점, E점, D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칭한 점으로 선생님이 점을 두 개 더 만들었거든? 대칭하게 되면 이 점 좌표를 뭐라고 할까? A, B, C, D, E, F, G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AF라고 하는 선이 연결되는 일직선상에 있는 C점 좌표가 일직선상에 있는 점인가?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못 그리는 바람에 좀 약간 꺾어졌거든? 그런데 여기도 지금 45도고 여기도 45도이기 때문에 AC라고 하는 선의 값이랑 EF의 값은 일직선일 것 같습니다. 꺾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삼각형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삼각형 넓이였어. 왼쪽에는 넓이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왼쪽 삼각형 넓이의 값이 몇이에요?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y제곱인가요?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이 값의 최대값. 근데 이 값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데 지금 여기 AF라는 길이의 값이 몇이야? 1대1대 루트 1이라서 AC의 길이의 값은 루트 2x, 그 다음 CF의 길이의 값은 루트 2y, 1대1대 루트 2니까 또 뭐 알고 있지? 직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직각 지금 쌤이 지름의 평행한 선을 이점에서 연결하게 되면 지름의 평행한 선을 이점에서 연결하면 이 정도 되면 지름의 평행에 보이나? 이점에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A, B, C, D, F, G, H 이 점 좌표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선분의 1이 좀 구해볼 생각이거든요. H, I 여기 적었습니다. 이 I의 길이는 알아요? 이 I 길이는 BD랑 똑같아요? 선생님이 뭐 때문에 지금 파란색 선 연결했냐면 여기가 직각인 건 확실해요? 그러면 삼각형 HEF라고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야?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직각이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겠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으니까 여기가 180도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HF의 길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HF의 길이는 몇인데? 지름이라며. EF 길이는 알아요? D 길이가 Y였으니까 EF 길이는 EY예요? 그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세값은 H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려고요. 그럼 H 길이 값을 알고 싶습니다. AI 길이가 몇이야? AI 길이가? AI 길이가 x 빼기 y라고요? AB 길이에서 ED의 길이인 만큼이 IB의 길이니까 이게 지금 x 빼기 y입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도 직각이 되면 삼각형일까? 여기가 지름이라며. 원주가 90도잖아. 이 지름에 대해서 원주가 크기 90도잖아. 근데 여기 요만큼 가게 크기는 45도였어? 그럼 여기 각도 45도, 왼쪽 각도? 그럼 이 삼각형도 직각이 되면 삼각형 맞아요? 그럼 AI 길이의 값이랑 HI 길이도 똑같아요? 그러면 쌤은 H의 길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H의 길이의 값은 몇인데요? EX예요? 여기가 X-Y, 여기가 X 플러스 Y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길이가 EX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어떤 일을 알게 되죠?
4x제곱, 4y제곱은 4l제곱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의 값은 이거 일정한 값이거든. 고정된 일정한 숫자야. 그렇다면은 r제곱도 일정한 값일 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은 항상 2분의 r 제곱으로 항상 똑같은 값만 나와. 얘는 변하지 않아 절대로. 근데 문제가 구한 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항상 하나의 값만 가지기 때문에 최대값이라고 할 것도 없네 실은. 맨날 이 값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최대값을 답을 맨날 이 값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최대값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두 번째 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합의 값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 이 삼각형은 x 루트 2, y 루트 2. 그러면 2x 더하기 루트 2x니까 x로 묶어 쓸 수 있어요? x로 묶어 쓴 게 누군데요? 2 플러스 루트 2x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루트 2y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둘레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이 둘레의 길이 값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x 플러스 y 최대값. x 플러스 y 최대값 어떻게 구하지? 뭐 구하는 법이 원체 많아가지고 미분해서 구해도 되고요. 극값을 통해서 구해도 되고요. 쌤은 코시 슈발츠 부동식을 사용할까 생각 중이에요. 자, 기억이 없을 게 확실합니다. 넌 알아요, 수진이 너는? 정호도 알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x제곱 y제곱과 곱했을 때 이게 좀 길이가 길고요. ax 플러스 by 제곱은 길이가 좀 짧습니다. 이 식이 성립하고요.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에는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알아야 되거든. 산술기와 평균은 두 개 숫자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잖아. 코시 슈발츠 부동식은 a분의 x의 값이랑 b분의 y가 똑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걸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고등수학 뒤에 나오는 절대부동식 코시 슈발츠 부동식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코시 슈발츠 부동식에 따르면 내가 a, b 자리에 1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a, b 자리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a, b 자리에 1 대입했습니다. 이게 성립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r제곱인 거 알잖아요? 좌변값은 2r제곱인가요? 근데 우변값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야? 제곱한 게 2r제곱보다 작다고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선분의 길이잖아. 선분의 길이는 x 플러스 y는 0보다 큽니다. 그런데 제곱한 값이 2루트 r보다 작기 때문에 그럼 x 플러스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예신 거 맞나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1분의) x하고 (1분의) y니까요. 그래서 x하고 y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코시 슈발츠 부동식에 의해서 더한 값의 최대값은 루트 2r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누구라고요? 이게 최대값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수준이 좀 된 거 맞아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실제 기출문제 자연계열 문제. 첫 번째 제시문은 단면적의 넓이를 누적해서 모으면 부피입니다.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은 게 부피라고 설명했고요. 극한에 대해서 수열이 대소관계가 성립했을 때 극한값도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 샌드위치 부동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조건부 확률이 오랜만에 나옵니다.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교집합 확률 값을 구할 때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A라는 사건이 발생한 걸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 값을 곱해서 교집합의 값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건부 확률 수준이 기억나세요? 조건부 확률? A라는 사건이 발생한 걸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값은 따라서 PA분의 이거의 양변에 PA를 곱한 거죠? 마찬가지 조건부 확률 값은 PA밥이라고 한다면 B 사건이 발생한 걸 전제로 했을 때 A 사건이 발생할 확률 값은 PB분의 문제는 교집합입니다. 어차피 교집합의 값들은 부모값을 곱해준 녀석과 똑같다고 이렇게 조건부 확률 값이 나와 있고요. 저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교집합 확률 값을 구하는 방법을 확률의 곱셈 정리. 라인 나와 있는 거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덧셈 정리 나와 있고요. 4개 변수의 미분법도 나와 있습니다. dx분의 dy의 값은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로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곡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곡선의 길이의 값은 속력의 값을 적분해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속력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x의 값을 미분한 녀석을 제곱했고요. y를 미분한 걸 제곱했습니다. 그리고 루트 씌웠고요. 그 크기의 값을 a부터 b까지 적분한 게 움직인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 나와 있고 이제 문제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 논제 1번으로 갔습니다. 산수량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논제 1번에서는 자연수 n값에 대해서 pn이라는 점은 0,-n인데 로그 함수의 그 접선의 xl편 값을 구하세요. xl편 구한 다음에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lnx가 있는데 원점에서 이 곡선에다 그어준 접선과 x축으로 쌓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는데 입체도형이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 단면이 정삼각형입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가 다 lnx에 관련된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로그 함수한테 접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미색값이 자연상수인 ln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P점 좌표의 값은 0,-n이라고 얘기합니다. P점 좌표에서 그어준 접선이 있습니다. P점에서 그어준 접선이 있고요. 그 접선에 대해서 x절편 값을 구하라고 했었나?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접선의 x절편 값이 궁금한데 접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접점 좌표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해요? 접점 좌표의 값을 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접점 좌표를 뭐라고 가정하실 건데? 접점을 t,lnt라고 가정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누군데?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접선까지 구했고 이 접선이 누굴 지난다고요? x절편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접선의 x절편이 누군데요? 접선의 y한테 빵을 대입해요? y한테 빵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t는 t 곱했으니까 t를 이항해주면 t-t는 t니까 t로 묶었더니 다만 t값이 알고 싶다고요? t값을 알고 싶습니다. t값을 알기 위해서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lnt. 아,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항했더니 lnt라는 값은 1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n? 그럼 t라고 하는 세값은 2의 1 마이너스 n승이에요? 이거 대입하면 내가 구하는 절편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절편값을 bn이라고 했었나 문제가? 나는 지금 절편값 bn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t값 대신에 대입하는 건 2의 1 마이너스 n승을 대입했습니다. lnt값 대신에 1 마이너스 n 대입했습니다. 맞게 썼나요? 이걸 이렇게 대입하라고요? n 플러스 1 대입했더니 누구야? 이거라고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분의 bn 플러스 1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거듭제곱은 약분되는 것 같습니다. 얘가 분모잖아. 얘가 분자고 약분하면 뭐가 되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세값은 n분의 n 플러스 1인가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네, 첫 번째 건 아주 쉽습니다. 이건 시험 보는 모든 학생이 아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문제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심지어 우리가 외우고도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lnx라고 하는 로그 함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원점에서 그어준 접선은 접점좌표 가정하지 않고도 풀 수 있을 만큼 우리 외우고 있습니다. 이 점좌표 2,1이고 접선은 원점을 지나서 요건가요? 수준이 지금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설명할까요?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단면으로 하는 얘를 단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만들었다고 얘기했냐면 X축의 수직인 이런 선에 대해서 여기 위에다가 정삼각형을 그리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옆으로 옮겨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약간 과장되게 그리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값이 다음과 같은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 접점의 좌표의 값이 지금 2,1이라고요? 좀 더 살쪄도 되는 거였네. 여기가 1이고 접점의 좌표의 값은 2,1이라고 하는 접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접선이 지금 원점하고 연결한 접선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대충 원점도 지나고 접점도 지나죠? 난 더 크게 그리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이런 기능이 있구나.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입체도형은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자,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임의의 지점에서 삼각형 하나 그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X축의 수직인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간상에다가 정삼각형을 그리겠다고요? 이 정삼각형이
원점에서부터 접점좌표까지 이런 식의 정삼각형을 만들겠다고요? 그러면은 1일 때까지는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하지만 1부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부터는 밑변의 길이가 x축의 수직인 선. 여기서부터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0부터 1까지 삼각형을 누적해서 모은 부피의 값이랑 1부터 2까지 누적해서 모은 녀석은 다른 도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0부터 1까지는 삼각뿔이지 않아? 0부터 1까지 삼각뿔인 거 이해되세요? 0부터 1까지는 삼각뿔입니다. 밑넓이의 값이 1이었을 때 밑넓이야? 높이의 값 1이고요. 그럼 적분 안 해도 되잖아. 하지만 적분해서 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부피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4분의 3 곱하기 네, 이 빨간색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임의의 지점 x인 지점에서는 높이 여기는 한 변의 길이의 값이 이거라고요. 이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은 녀석의 값이 0부터 1까지 넓이고요. 부피고요. 1부터 2까지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부터 2까지는 빨간색 함수값에서 x라는 녀석이 이 지점에서는 이 연두색의 밑변 길이의 값이 한 변 길이가 빨간색의 함수값에서 로그 함수를 빼야 되죠? 그럼 단면적의 값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x 마이너스 네. 요게 우리가 구하는 입체적인 부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산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 건 쉽네요. 앞에 건 2의 제곱분의 4의 제곱분의 루트 3의 값은 내분해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만 적분하면 되잖아. 이건가요? 앞에 건 할만합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그지 같은 것 같습니다. 4분의 루트 3 내분했습니다. 1부터 2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적분하고 싶습니다. 문제네. 첫 번째 거 먼저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3분의 1 빵 대입했더니 빵. 첫 번째 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이 첫 번째 것도 문제가 안 되죠. 4분의 루트 3 첫 번째 거는 적분했더니 32제곱분의 1 x의 3승입니다. 요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2 대입했더니 3분의 2 1 대입했더니 야, 요것도 그지 같네. 12제곱분의 루트 3 플러스 12 12분의 루트 3이 이거라고요. 그 다음 1 대입했더니 12제곱분의 이제 문제는 얘네가 문제입니다. 그럼 별도로 계산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요게 문제가 돼서 이건 별도로 계산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얘를 적분 어떻게 하지?
네, 부분적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분할 때 지삼다로 아시죠? U'이 누군데요? X. 아, LX. U'의 값이 X. 이쪽에 있을수록 U'이라고 잡고 이쪽에 있을수록 V라고 잡죠? 지금은 다항함수하고 로그함수인가요? 누가 U'이냐고요? 아, X. X의 값이 다항함수 U'입니다. V의 값은 lnx입니다. 적분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X분의 1. 이제 이 녀석의 값을 부분적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곱한 걸 써요? 2분의 1 x의 제곱 빼기 이렇게 곱한 것을 적분해야 되죠. 곱한 게 이건 맞나요? 더 한 줄만 더 쓸까? 2분의 1 x제곱 lnx 되신 거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것도 적분하겠습니다. U'을 뭐라고 적어요? 1. 네, 다항함수를 상수함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V의 값은 lnx의 전체 제곱으로 잡았습니다. 적분했더니 미분했더니 이 lnx까지 일단 미분했고요. 속미분했더니 그랬더니 X. LX. 전체 식. 이게 그런데 lnx를 적분한 게 누구죠? X의 LX. 네, 맞습니다. 수진이는 적분 배웠잖아요. 이건 거의 공식이죠, 이제. 이것도 부분적분에서 계산할 수 있는데 나올 때마다 계산하기 싫기 때문에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다 두 배만 해주면 되잖아. xln x 제곱 이거예요? 네. 여기다 이제 숫자만 잘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괴롭다, 괴로워.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될 게 앞에 실수배가 몇 배가 되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배. 거기에 xln x를 적분해야 돼요? 여기다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자고요? 야, 이거 산수하다가 지쳐버리겠다. 어떡하지? 산수에 에너지 다 쏟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실수배가 없습니다. 4분의 루트 3 lnx를 제곱한 녀석의 값을 적분해야 됩니다. 제곱한 녀석의 값 이거라고요? 나 지금 맞게 썼나요? 옮겼을 때 잘못 쓴 게 있으면 큰일 나. 눈가리 지금 몇 개인데 설마 내가 틀리지 않았겠죠? 아, 토 나온다, 토 나와. 경희대? 저거 어차피 12제곱 하시는 거 어디? 아, 이거 지워져요? 네, 그랬군요. 내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이제 빼기 2 대입하고 있습니다. 계산 된 것만 얘기해요.
1대2 했습니다. 플러스 4분의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3 곱하기 2대2 하고 있습니다. 산수 한 것만 얘기하라고. 아, 이해해요, 그냥? 1대2 했습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분의 루트 3이 곱했더니 마이너스 8분의 맞게 썼나요? 그러면 루트 3이 루트 3이 루트 3이 이거 세 개는 뭐로 통분하지? 24로 통분해야 돼? 아, 24분의 2 빼기 3 플러스 6? 몇이야 이게? 24분의 5? 남은 게 뭐가 남은 거야? 8이 이거 어떻게 제일 이쁘게 쓰냐 이거를? 루트 3은 묶어줘야 되겠네. 23으로도 묶어줄까? 24로도? 24분의 2로는 묶어주지 말자. 그럼 제일 첫 번째 게 5, 두 번째 거는 맞아요? 마지막 녀석의 값은 이게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쓴 답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네. 두 번째 문제는 확률의 문제입니다. 체육대회에서 예선을 통해서 상위 4개 팀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승팀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우승팀을 결정하는 대진표는 아래와 같이 ABC 3경기를 치른 대진표 1이 있습니다. XYZ 3경기를 펼치는 대진표 2가 있습니다. 각 경기에서 한 팀이 다른 팀을 이길 확률의 값은 예선 순위의 차이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두 팀이 경기할 때 2분의 1, 2분의 1로 이기는 게 공평한데 이미 순위가 결정되어 있고 그 순위에 따라서 확률은 다르다고 얘기했고 예선 상위 팀이 하위 팀을 이길 확률의 값은 등수 차이가 한 등 정도 차이가 났을 때는 이길 확률의 값은 P, 등수 차이가 2등 차이 날 때는 확률이 Q, 등수 차이가 3등 차이 났을 때 이길 확률의 값은 R입니다. 예를 들어서 1위 팀이 2위 팀을 이길 경기를 할 때 1위가 이길 확률은 P, 2하고 4위면은 2등 차이가 나기 때문에 Q, 1위하고 4위는 3등 차이 나기 때문에 R로 확률의 값을 계산할 겁니다. 비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P, Q, R 중에서 순서대로 큽니다. 다 확률의 값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대진표 1에서 경기 진행할 때 예선 1위 팀이 우승할 확률의 값이 P1입니다. 대진표 2에서 예선 1위 팀이 우승할 확률의 값은 P2입니다. 그럼 먼저 P1하고 P2의 값을 구한 다음에 1번 숫자 PQR에 숫자 대입하세요. 2번 Q하고 R만 숫자 대입한 다음에 P1과 P2가 똑같아지는 P를 구하세요. 그럼 이 문제 얘기한 거는 상황에 따라서 확률값을 계산하시고 그래서 문제 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P1 값을 지금 구할 생각이거든. 1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3경기를 펼쳤을 때 우승할 확률의 값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A 경기하고 B 경기하고 C 경기를 펼칠 거잖아. 근데 1위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승자는 누가 승자가 돼야 되는 거지? A 경기에서는 누가 이겨야 돼? 1위 하는 사람이 이겨야 돼. B 경기에서는 2위 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3위 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잖아. C 경기에서 무조건 1위가 이겨야지만 돼. 근데 제일 처음에 A 경기에서 1위가 이길 확률의 값은 R? 아니 어차피 여기서도 계산해야 되지만
여기서 똑같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식으로 써놓고 나중에 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경기에서는 차이가 1등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등하고 2등이 올라간 거야? 이게 지금 1등한 사람이 이길 확률이네요. 그 다음 녀석은 첫 번째 건 R이고 P 마이너스 3등한 사람이 이기려면은 그래서 지금 C경기는 1등하고 3등이 붙었습니다. Q 그럼 P5 값이 누구라고요? Q 네, 그건 전개하지 맙시다. 요거라고요? P2 값 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X경기, Y경기, Z경기 순으로 추려나 봅니다. 승자가 누가 돼야지 1등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처음에 X경기에서는 3등이 올라갔어. Y경기에서는 2등이 올라갔어. Z경기에서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데 3등이 올라갔는데 3등이 이기고 또는 4등이 이긴 다음에 2등 1등? 어디 뭐 잘못했어? 4, 4, 1이라고요? 확률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등이 이길 확률은 P 한 등 차이 나니까 P 3등이 올라와서 2등이 이길 확률은 이번에는 2등이 올라간 거야? 1등, 2등, 1등 이길 확률도 P예요? 3등 이길 확률을 P였고 Q 3등이 올라갔으니까 Q라고? 4등이 이길 확률값은? 1 마이너스 그 다음 2등이 이길 확률은? 하지만 4등이 이길 확률은? 예 마지막 경기에서 2등이 올라갔을 때 1등이 이길 확률은 P? 4등이 올라가서 1등이 이길 확률은? 이거 다 더한 녀석의 값이 지금 P2인가요? 모두에 공통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쁘겠어? P로 묶어주면은 P제 그 다음 건 1-P로 묶겠습니다. 여기다 숫자 대입해서 첫 번째 거 해결하세요. 이거 완전 생 노가다잖아. 자, 첫 번째 문제에서 P5 구하고 있습니다. 0.8 곱하기 0.36 0.4 곱하기 0.7? 그러면은 0.8 곱하기 2 3개 2가 6개 2 9개 소점 R이 한 자리, 두 자리 얘가 첫 번째 P1인가요? 이제 P2 구하고 있습니다. 못해. 녹화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처음에 P 구했습니다. 0.6 0.36 0.4 곱하기 0. 이거랑 똑같네.
플러스 QP 곱하는 거지. 0.42? 그 다음에 0.3 곱하기 0.8?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왜 검사 안 하냐, 니네? 맞는 것 같아요? 자, 두 개 더 했더니 0.64, 0.64에 6배 씁니다. 384?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0.66에 4배 했습니다. (264) 뭐야, 더하기 했던 0.648? 맞아요? P1, P2는 첫 번째 건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P1과 P2의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Q하고 R한테 숫자를 대입하세요. P는 대입하지 마세요. P1 값 구하고 있습니다. R의 값 1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P제곱 P2 구하고 있습니다. P 곱하기 P의 제곱 1-P 곱하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1-P 곱하기 R의 값은 1이니까 1-Q인데 6분의 1? 아휴, 두 개 똑같아 놓고 3차 방정식 풀라고? 이건 어렵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괴롭히지 숫자들을? 지쳐 산수하다 또. 다 비슷비슷하게 모여가지고 눈이 미친다 지금. 6배 해버릴까? 좌변 잘 썼나요? 나 지금 6배 하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맞겠나요? 오른쪽 이항하고 있습니다. 6P 세제곱 맞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약분도 되나? 마이너스 14P. 내가 지금 오른쪽 이항하고 있잖아. 조립제법하고 있습니다. 뭘로 되죠? 또 1로 되나요? 인수분해했더니 3 곱하기 P-1의 제곱 그럼 P의 값은 지금 1 또는 3분의 2인데 다시 한 번만요. 최고 참교수 3. 3필요가 있으니까 3은 없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자, 그럼 그 중에서 P의 값은 1보다 작아야 되죠?
네, 3분의 1을 선택했습니다. 어렵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산수하다 지치게 만든다고? 이렇게 산수하다 지쳐가지고 다음 문제 어떻게 풀어? 뒤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앞에 1번, 2번은 누구나 시험 보러 왔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운 내서 풀어요라고 준 거네. 이거 4번 억지였던 것 같아요. 4번.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아, 작년에 풀어줄 때 민석이가 이거 억지라고 해요. 억지라고 했던 문세기가. 자, A점 좌표의 값은 분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냐? A점 좌표는 분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냐? 네. 분수함수 위에 있는 점 A, A분의 1이라는 점이 있고 A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기울기의 값이 음수가 되는 직선을 갖다 그릴 겁니다. 그랬을 때 A점이 아닌 교점이 발생할 건데 A점이 아닌 교점 좌표는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선의 y절편의 값이 P, x절편의 값은 Q입니다. 현재까지만 읽고 문제 풀겠습니다. 아, 분수함수는 이쁘게 그려주는 거 없나? 이거 뭐니? 이거 뭘까? 아닌데? 이게 무슨 기능일까? 곡선을 그리면 곡선이 이뻐진다는 얘기인가? 언제 이뻐지는데? x분의 1을 그렸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점 중에 A점 좌표가 하나 있다고요? A점 좌표의 값이 A가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분수함수가 있다고 했었고 직선의 기울기의 값이 음수인 직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직선의 기울기 음수인 직선이 이렇게 된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는 교점 좌표가 또 다른 점이 B점이라고요? B점 좌표의 값은 내가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 그 다음에 이 점 좌표의 값이 Y절편의 값을 Q점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X절편이 Q점, Y절편의 값이 B점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 그럼 또 이렇게 쓴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또 설명해야 되겠네. 뭘 잃지 않는다고? 이렇게 풀고 시작하면은 B가 더 컸을 때를 한 줄로 더 앞으로 들겠습니다. 쌤 생각에는 이게 A랑 B가 자리를 바뀌어도 문제가 물어본 질문에는 별로 답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까먹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AB의 선분의 1가 PQ의 길이의 절반이었을 때 삼각형 OPQ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직선의 방정식이네.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건 AB의 기울기 같습니다. AB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A-B분의 그럼 통분했더니 AB분의
이게 기울기인가요? 기울기의 값은 음수값입니다. A하고 B의 값은 다 양수값입니다. 그러면 직사방식 구하고 있습니다. 절편 구하고 있습니다. Y절편부터 구하겠습니다. Y절편이 누군데요? 빵 대입했더니 플러스 B분의 1 이항해주면 AB분의 AB AB분의 A 플러스 B X절편 구하고 있습니다. Y에다 빵 대입했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AB를 곱했더니 왼쪽은 B 이건가요? 현재 절편값들 P.Q. 알고 있습니다. 3분의 길이가 필요한가요? 3분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A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AB의 길이가 몇이야? A분의 1에서 B분의 1 빼야 돼? 통분하게 되면은 AB분의 B-A A-B제곱과 B-A제곱은 똑같습니다. AB 양수값입니다. AB분의 A-B를 앞으로 내보낼 때 절대값 안 씌우겠습니다. A가 더 크다고 가정했으니까요. 남는 게 누구야? 말을 해. 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PQ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관계가 AB의 2배 해준 녀석의 값이 밑에 거라고요? 아까 그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AB의 2배 한 게 PQ. 그랬을 때 삼각형 OPQ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각형 OPQ라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가요? OPQ의 넓이는 쉽네. 2분의 1 곱하기 AB분의 이걸 구하시라고요? 맞죠? 그럼 이게 지금 2배 관계면 누가 2배 관계라는 얘기야? A 플러스 B가 이항했습니다. A의 값이 3B라고요? 우리 이제 A가 더 B보다 크다고 했죠? A한테 3B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S 지금 SA 구하고 있잖아. 지금 SA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SA입니다. 아, A라는 문자로 써야 되는데, 아, 나중에, 알겠어요. B 대신에 대입할게요. 귀찮아서요. 자, 그러면 대입했습니다. 이거라고요? 몇이야? 3분의 8? A는 없어져?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왜 A가 없어지지? 에휴, 뭐 없어지나 보지 뭐. 나 산소 잘 간 거 없죠? A값의 관계없이 항상 3분의 8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무한대로 가서, 아, 이거 어차피 1번이랑 2번 조건이 다르 아니,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두 개잖아. 두 번째. 아, 나 지금 첫 번째 구한 거지? 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AB가 AB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AB 길이가 AB분의 A-B, 얘가 지금 1이라고요? 네. 그럼 AB의 관계식이 이쁘게 안 나오네? 이번에도 OPQ의 넓이죠? 관계식이 안 이뻐, 관계식이. A제곱 B제곱 플러스 1의 값은 A-B의 제곱분의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절 바꾸라고 지금 이거 바꿨어야 되잖아. B를 소거해서 A로만 표현하기 가능해? 그럼 루트가 있으면 루트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 지금 루트 A제곱 B제곱 플러스 1의 값이 A-B분의 역수를 취하면 된 거 맞아요? 그때 앞에 거는 B분의 1 빼기 A분의 1인가요? 어떻게 그게 생각하지? A를 곱해버리, B를 곱할까? B를 곱할까? 내가 SA 값을 구한다면 SA에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랑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필요하거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리미트 A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SA 값 필요하고요. 네, A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B를 꼭 없애야 되나? 아까는 A, B 사이에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쉬웠는데 지금은 A, B 사이에 관계식이 없어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 식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다. B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 얘가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2AB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근데 얘는 A가 지금 무한대로 가죠. A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상수가 빵인가요? 분자분모를 A 제곱으로 나누게 하려고요. A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분모를 A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된 거 맞아요? 그럼 결국 A분의 B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A분의 B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A분의 B를 구하려면 양변에 B를 곱해야 되나? 양변에 B를 곱했더니 좌변값은
B를 곱하면 분모 있는 B가 없어지죠. 분모의 B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B분의 1인데 B분의 1은 B랑 수고했습니다. 남는 게 누구야? B제곱. 이거라고? 여기다 B를 곱했다고. B제곱. 잘못 곱했나? B제곱분의 1 아, B제곱분의 1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건 B를 곱했더니 1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극한값을 미리 구해놓자. A가 무한 들어가는 거지. A점 좌표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B 값도 무한 들어가? 왜냐면 AB의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 AB가 1인 상태를 만족하기 때문에 말로 써주면 되겠다. A의 값이 무한 들어가면은 B의 값도 무한 들어간다고요? AB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리미트 A가 무한 들어갔을 때 A분의 B의 극한값을 조사해 보려고요. A분의 B의 값은 1 마이너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B의 값도 무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빵이에요? A가 무한 들어가니까 얘도 빵이에요? 극한값은 1인가요? 이제 문제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극한값은 2가 확실하네. 이제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도 식은 똑같은 식인데 이번엔 빵으로 간다면서요. A가 빵으로 갔을 때 이 값이 좀 알고 싶습니다. A가 빵으로 가면 B는 어디로 갈까요? A가 점점점 Y축에 가까워지면 B도 점점 Y축에 가까워지겠죠? 그 B의 값도 빵으로 가겠네요? 그럼 이 꼴은 빵분의 빵꼴이야? 빵분의 빵꼴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빵분의 빵꼴인데 둘 다 빵으로 가는데 이걸 어디서 적용하냐? 어떻게 알지? 리미트 A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 중인데 A가 빵으로 갔을 때 1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 얘는 빵이고 얘는 무한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이라서 이건 빵이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1입니다. 이 빨간색 표시 안 하고 그냥 수식으로만 쓰고 나서 이래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랬고 지금도 1이라고? 리미트 A가 빵으로 왔을 때 분자분모를 A제곱으로 나누기 해가지고 똑같이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극한값은 누구라고요? 이것도 이거 저것도 2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쉬었다가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제시문에서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증기의 일자리 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져 있는 3개 이상의 점, n개의 점이 있습니다. n개의 점이 있는데 그 중에 k번째 점은 n보다 작은 k번째 점은
K 플러스 1번째 점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있을 때 P1에서 P2로, P2에서 P3로, P3에서 다시 P1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P1이 1,0에서 출발하고 OP1, OP2, OPN의 값은 다 양수입니다. 근데 이런 길이들은 전부 다 반지름 아니야? 그런데 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알파의 값은 n분의 2파이, 중심각 2파이를 3등분하면 3분의 2파이, n등분하면 n분의 2파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각들은 전부 다 n분의 2파이야? 여기는 선분의 2들은 전부 다 반지름 1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설명해 놓은 다음에 매개변수 t에 의해서 동경 OP1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매개변수 t로 표현된 각이라고? 매개변수 t가? t 지금 빵이잖아. OP1의 값은 각이 없지. 0도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OP1의 값을 t라는 각이 되게끔 표현하래. P1이라는 녀석의 값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리 여기는 요만큼의 각을 t라고 잡으래 지금. P1의 좌표를 표현하시고 그때 x1의 값이 f1t, y1의 값이 g1t인데 알파의 값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 근거를 논술로 하세요. 첫 번째까지 풀 수 있겠다. 아닌가? 첫 번째도 어렵나? 어렵네. 반지름이 애매하네. 반지름이. 반지름 확실히 1이라는 얘기인가? 반지름이 1이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얘기야. P1도 여기서는 P1이 1,0이 있다고 얘기해놓고서 P1이라는 좌표도 1,0이 아니라 다른 데 점을 잡고 외계배수를 표현한 다음에 알파랑 먼 사이에 뭔 관계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 준 거는 P1의 값이 0에서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를 SU라고 했을 때 SU의 극한값을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논술을 하세요. 어렵네. 어려워. 진짜 어려워. 반지름값. 반지름 1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새끼들. 이렇게 운동하면 반지름값이 달라질 건데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문제가 지금 해석되어지는 게 나는 지금 반지름 길이가 문제에서 원의 반지름 1이라고 얘기했지. 이 속에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거든? P1이라는 점이 있고 P2라는 점이 있고 P3라는 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이 n개 있다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P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원의 반지름, 최초의 원의 반지름이 문제가 1이라고 했으니까 제시문에서 1을 사용하라는 얘기인가? R이라고 놓으라는 얘기인가? 그걸 모르겠어, 선생님 지금. 반지름값을 1이라고 한다면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잡을 수 있어?
여기 동경의 크기가 t라며. 네, P1이라는 점의 좌표인 x, y1의 값을 코사인 t, 사인 t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P1과 P2 사이 여기 각이 누구라고요? 이게 n분의 2파이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덧셈 정리 계산할 건데 n분의 2파이 매번 쓰기 귀찮아서 n분의 2파이를 세타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P2라고 한 점의 좌표는 누군데요? P2라는 점의 좌표는 누구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물체 운동은 어떻게 운동한다고? 물체 운동은 지금 이렇게 운동한다고?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알파하고 x1, y1의 관계를 밝히라고 했어? 네. 근데 알파라는 값 자체가 분모가 뭐였다고? 사인 n분의 2파이분의 이거랑 관련 지으라고? x1, y1에 세타가 없잖아. 근데 세타랑 뭘 관련 짓긴 뭘 관련 지어? 그죠? 아, 세타랑 관련 지으라고? 세타하고 관련 지으세요. 어떻게? 코사인 제곱집? 코사인 제곱축으로 빨간색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점과 점 사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코사인 제곱축으로 식을 세우면은 어떨까? 그러면은 세타하고 코사인 t하고 사인 t의 관계를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처음에 코사인 제곱축으로 P1, P2의 길이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점과 점 사이 거리? 이 점 좌표의 값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t 사인 세타 사인 t 사인 세타 코사인 t 괜히 이 방법을 사용했나? 지금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나? 나 지금 점과 점 사이 길이 구합니다. 빼야 되죠? 코사인 t에서 이거 빼겠습니다. 루트는 안 써도 되죠? 그럼 뺐더니 맞게 썼나요? 이제 y좌표 빼야 되죠? 그럼 뒤에서 빼야 되겠네? 사인 t에서 코사인 사인 이제 된 거 맞아요? 이게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t? 코사인 세타?
쌤은 지금 이 값을 염두에 놓고 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야. 제곱해야 되죠. 이거 제곱하면 코사인 t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인 t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제곱한 거 두 개 더하면 맞아요? 그 다음 가운데가 사인 코사인 사인 t 코사인 t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두 배 한 거? 두 개 곱하면 사인 코사인 근데 부호를 하나 잘못 쓴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이걸 뺐지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이게 마이너스야? 내가 지금 여기 사인 t에서 이걸 뺐잖아 이게 마이너스라고 그럼 전개하게 되면 가운데 여기 두 개 곱해 두 배 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해 두 배 한 건 똑같아 소거돼 이제 이거 제곱한 걸 이거 제곱은 남았어요? 도움이 안 되네. 이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게 누군데요? 근데 이거 산수하면 당연히 등호만 성립하지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이건 아닌가 봐요. 아, 나 씨 어쩌란 얘기야. 소거되는데 어쩌라고. 소거되니까 코사인 제곱치가 아닌가 봐. 왜 소거가 되지? 얘는 코사인 제곱축으로는 공개식이 안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시도는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요. P1과 P2의 기울기 구하려고. 선생님 좀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P1과 P2를 연결한 선이 있죠? 그 선이 X축과 맞는 각의 크기가 필요해. 이 생각 맞아요? 여기 각의 크기가 필요한데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현한 녀석의 기울기랑 P1, P2를 연결한 선의 기울기랑 똑같다고 하려고. 아이씨 될까? 하면서도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기울기를 똑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 생각인데 되려나? 쌤이 여기다 수렴을 내렸습니다. 여기 전체가 세타였으니까 여기 절반 2분의 세타야?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두 개 더한 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여서 이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누군 줄 알아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마이너 t예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외곽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 각은 또 어떻게 구해? (2분의 파이 플러스) 그럼 P1과 P2의 기울기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보려고. 코사인 제곱식은 실패했으니까 지금은 코사인 제곱식이 아니라 P1, P2의 기울기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점과 점사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점과 점사의 기울기를 구하는 중인데 밑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뺐더니 코사인 t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t 사인 세타.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 빼고 있습니다. 순서 먼저 사인부터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코사인 t, 이제 코사인 t 사인 세타. 이 기울기 값이랑 x축과 이루는 가격 크기 알죠? 탄젠트야? 기울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쓰면은 그게 기울기인가요? 여기서 t하고 여기는 t하고 알파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제발 나와라. 부탁한다. 나와라. 2분의 파이면 함수 바꿔 안 바꿔? 탄젠트 분의 1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몇 사분면인데? 90도에서 좀 더 갔다고 판단합니다. 2사분면인가요? 2사분면 탄젠트 부호는? 이제 분자분모를 좌변의 분자분모를 사인 세타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내 말 이해되시나요? 분자분모를 사인 세타로 나누게 하면 사인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써도 돼요? 네. 사인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나 뭘로 나누겠어 내가? 아이씨 헷갈려. 씨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알파로 표현하라고. 알파로 표현하라고. 알파로 표현하세요. 누구를요? 사인 t하고 코사인 t를요? 자, 그럼 이거 없어야 되잖아. 뭔데 너는? 덧셈 정리로 계산하면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문제가 되는데 탄젠트 2분의 세타를 다시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로 바꾸라고? 반각 공식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 맞아? 탄젠트 2분의 세타 플러스 t의 값을 덧셈 정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꿨더니 이거예요? 그런데 탄젠트 2분의 세타가 필요합니다. 이게 뭔데요? 하나만 얘기합시다. 플러스 2분의 세타. 그래서 반각 공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공식에 얽매여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의 값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의 값은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의 값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요. 얘가 반각 공식이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대입하라고? 아, 돼. 이거를 알파로 또 바꿀 수 있어 이거를?
이걸 어떻게 알파로 바꿔?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또 루트도 씌워야 되잖아. 할 수 있다고? 1 마이너스 루트 세타는 되게 작은 각이어서 예각이어서 플러스 값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알파로 바꿔야 돼. 알파로. 어떻게 바꿔 알파로? 아이씨, 나그 새끼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자, 이거를 바꿔볼게요. 사인을 곱했더니 알파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은 알파 사인.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서 지지칠까? 쌤 생각에는 4번 못 풀어도 학교 갈 것 같은데? 근데 실은 쌤이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거든. 내가 뭘 알려주고 있으냐면, 원래 접근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어. 근데 실은 반증 1이 아니야, 이 문제가. 내가 반증 1로 했을 때 모순되는 걸 밝혀준 다음에 반증이 R이었을 때 놓고 다시 풀어주려고 했었거든? 근데 반증 1일 때조차도 힘드네. 그러니까 반증 1일 때는 모순되니까. 모순되니까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걸 내가 억지로 하고 있어, 지금. 원래 이 문제는 반증 1이 아니거든. 아니면 계산. 아니, 계산은 엄청 복잡해. 근데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선생님이 하는 중이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반증 1이라 놓고 한 여기까지 시도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았어? 이렇게 지금 풀고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대입하는 데까지 최대한 대입하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잖아.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분자의 값이 1 코사인 값은 알파 사인이에요? 분모에는 1 플러스 코사인 필요해요. 똑같고요. 이거라고요. 네, 곱하기라고. 그러면 결국 식은 제곱도 해야 돼. 제곱도 하나 씨. 이거 똑같다 놓은 다음에 필요한 녀석은 사인 t 코사인 t가 알파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잖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용까지 하고 나서 마무리해야 돼. 그래서 점수 주는 부분 점수가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보인 점수를 받아야 되는 데 그래야지 합격해. 하지만 이 문제의 취지는 학생들한테 풀어내려고 출제한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지우지 말아야지. 내일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왜 반지밀이 아닌지 왜 반지밀이 아닌지 설명하고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